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MBC PD 수첩이 어젯밤 공개한 CCTV 영상,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반말, 협박, 조롱을 퍼붓습니다. 피조사자는 끝내 쓰러졌지만 감사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감사를 지휘한 인물이 바로 유병호. 이 끔찍한 감사를 재설계 코칭 사례라며 자랑했고, 감사 대상을 피라미,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감사원 실적 경쟁 사냥터로 바꿨습니다. 표적 감사, 정치 개입, 문자 내통, 허위 공문서 의혹까지. 그런데 지금도 유병호는 감사위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PD 수첩의 내부 감사관이 나와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할 때다. 이제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유병호, 당신은 탄핵당해야 합니다. 7월 18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간입니다.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윤석열이 아프다더니 네, 네, 네.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1시간 일찍 나와서 예. 대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참 이 사람은 자기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유불리 판단은 잘하는 것 같고요. 네. 뭐 법원에 가면 출정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아. 계단이 아니라서 아마 오르내리는 게 필요가 그래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서초동이 집도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지자들이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는데 옛날에도 오늘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 본인 희망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네. 예. 역시나 아마 오늘 적부심에서 심사에서 아마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같은 예, 예.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네, 네, 좀 네. 자세하게 감찰관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지난번에 직위원 그 부장의 좀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 방식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구속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어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 절차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된 경우에는 A라는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동일한 범죄라는 것은 내란 혐의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금 이 특검에서 새로 구속한 것은 내란 혐의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던가 뭐 그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전체적인 내란 범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범죄니까, 그러니까 더 큰 범죄들을 가지고 구속 취소된 사람을 작은 거 가지고는 구속 못한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건강 악화로 인한 네네.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 논리도 펼칠 것 같은데 그게 문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호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과장이 전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느 구치소보다도 그 의료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의료시설을 활용하기로 작정만 한다면은 뭐 웬만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뭐 외부 병원에서 좀 여러 가지 자기가 누려왔던 그런 그 혜택에서 그런 과거의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아직도 마치 자기가 구속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 피의자 그리고 구속 피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본인이 사실은 저 안에서 뭐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 안에서도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구속됐다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죄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건강해진다. 진짜로 건강해져서 나온 네.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도 한 분 계시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 두 분 다 이렇게 한 분은 유죄 판결이 나고 한 분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셨는데 두 분 다 건강은 아주 좋아지셨고 술을 안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술고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본인이 저 당뇨라는 거를 뭐 외부에 알리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망막에 이상 증세가 생겨서 지난번에 국군 뭐 병원에 다녀왔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의사가 권고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라.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삼겹살 먹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뭐 삼겹살에 소주는 소화제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워낙 그런 걸 즐겨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에서도 사실은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게 뭐 덥고 이렇다는 이유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본인 책임이겠죠. 네. 네, 네. 평생 구치소에 이제 있어야 될 텐데 빨리 적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예, 네. 예. 내란 특검이 일단 오늘 한 100여 장의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네, 네, 네. 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없죠. 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하고는 절대 같이 사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직위원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1%, 0.1%의 가능성이라도 혹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뭐 매사 튼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좋은 그 와중에도 좋은 점을 찾는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지 절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 거거든요, 윤석열도.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필이면 이때 즈음에서 신청한 것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앞두고 신청한 것도 그렇고. 저도 지금 그 구속적부심 청구한 것이 16일 아닙니까? 예. 계속 세 차례째 특검 쪽에서 인치명령 집행을 하려고 들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윤석열 씨가 구속된 것이 10일 새벽 2시 7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직위원 그 사태 때 많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열흘간의 구속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예. 근데 구속 기간은 날로 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날로 산정해야 되고 16일 날 지금 청구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미 6일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이. 예. 그럼 딱 나흘이 남았는데 16일 날 청구를 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이 청구가 되면 그때까지 조사했던 기록들을 전부 다 법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편철하는 절차,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양도 많겠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수사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 중단을 노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일 청구되고 나서 지금 오늘 18일에 이렇게까지 한 사람도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적부심 그렇게 되면은 일단 10일 날 2시 7분에 발부가 됐으니까 20일까지가 그 구속 기간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18일 날 기각이 되면 딱 이틀이 남는데 예. 이틀이 남지 않습니까? 이틀이 남는데 그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결국은 특검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은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에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수사를 해도 그랬었죠.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연장을 기각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 막 흔들리면서 계산을 실수하고 뭐 그리고 사실 일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더 일찍 기소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도 맞아요. 검찰에서 늦게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 취소의 빌미를 주게 된 게 됐죠.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법꾸라지 법기술자들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적 부심을 그렇게 본인들이 원래 그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한 재구속 제한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처음에 영장 발부되자마자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부심이 청구가 돼서 기록이 간 날로부터 기록이 다시 돌아온 날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산입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또 시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특검이 네. 그 연장 신청을 하면 네. 혹시 모르니까 시간으로 생각하고 좀 다시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기록이 갔다 왔다 한 시간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윤석열 측에서는 분명히 또 날 아니고 법문상 명백하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장 신청 시점 그리고 나중에 기소할 때까지 시점 이 구속 적부심 청구 때문에 기록이 왔다 갔다 한 시간은 아예 염두에 두지 말고 처음 최초 영장 발부시로부터 20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연장 신청을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해야 이번 됩니다. 주말에 해야 예, 돼요. 연장 신청은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바로 해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소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기소로 넘어가는 거는 윤석열 씨 측의 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동등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연장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주말 즈음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본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게 오히려 본인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던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웬만하면은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본인이 그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라면 본인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오히려 보면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주 세상에 이런 법꾸라지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기관이라든가 혹은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트집 잡히지 않도록 모든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신병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철저하게 모든 규칙이라든가 트집 잡힐 그런 그 트집거리를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 법감정도 너무 나빠졌죠. 그렇죠. 예, 너무 나빠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좀 뉘우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 결국은 그 본인이 저지른 죄도 큰 것이지만 그 이후의 태도로 보아도 절대로 용서해 줄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준 이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엄브레드님이 온 국민 화병 만든 주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정말 이 면상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지금 자꾸 이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바로 뒤에 있는 이 보이고 면상을 있어서 보고 싶지 않을 예, 정도로 예. 이제 진짜 온 국민의 화병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구속 적부심이 일단 6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한 4시 15분쯤 종료가 됐대요. 네네. 오늘 밤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나올 보여지죠? 겁니다. 예, 적부심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부심은 뭐 이렇게 이미 구속된 사건, 소명돼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구속을 해주는 게 맞겠나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윤석열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라던가 혹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부심은 당연히 기각돼야 됩니다. 예. 예.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자신이 검사일 때 진짜 악랄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정하 사건에서 그 신정하 자서전 보면은 뭐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네네. 그 뭐랄까요? 뭐 이제 깜빵에서 썩게 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신정아 씨가 무서워서 뭐 이제 실수했다 앉은 자세에서 이런 네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본인이 이래놓고 본인은 본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저도 뭐 그 책의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어떤 수사 검사였는지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되는데요. 그 직접 수사 사건에서 무죄율이 대단히 높았던 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상당히 좀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분이 또 있어요. 그 재경부의 그 아주 고위직을 지내셨던 그 변양호 씨가 그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쓴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그 책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에 꽤나 그 저명 인사라고 할 수 있는 6명을 구속해서 5명이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잔혹하게 잔혹하기도 하고 증거 가치 판단이라던가 그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본인이 그걸 강변하는 과정. 그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록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캐비넷 한 권, 캐비넷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보고 있으면 이 판결문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야 이게 어떻게 기소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리고 중간에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증거가치 판단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저명한 자리 뭐 꽤나 명망 있는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도록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 건강해져서 나오셨다는 의사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윤석열 씨가 기소했다가 무죄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관대한 거군요. 그분한테도 저는 뭐 직접적으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검사 시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뭐 제가 사기업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시즌 1의 경우에는 저도 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운 면도 많고요.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참 저도 나름대로 바깥에서 바깥 생활을 경험해 봐서 뭐 좀 그렇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그 식의 수사를 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윤석열이 구속 적부심에서 3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는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런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그 술 안 드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건강 상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만약의 경우에 구속되고 나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주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그 실형받을 게 확실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주장을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이런 그 건강 상태를 주장하면서 계속 나가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장기형을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임종의 즈음에서 일반적인 그 재소자라면 임종의 즈음에서 형 집행정지 급속한 아주 그 급박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저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게 원칙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